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장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형 세력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어요. 어려운 날이었고 중형주 이상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 좀 차분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의 시장 종목 하락 숫자와 시장의 움직임을 대비를 해보면 됩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조정을 맞지만 어제 1% 하락 정도, 오늘 0.6% 하락 정도, 그리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4월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금까지 8월까지 겪었던 그 하락세에 나오는, 하락하는 날에 나오는 그 음봉의 크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날처럼 종목 하락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와 코스닥이 한 2에서 3% 정도 밀리는 수준의 코스닥 하락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비중이 작은 종목들이 대거 같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적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대거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중소형 세력주들의 오늘 하락세가 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대형주들은 오늘 그렇게 많이 하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맞춰서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조금 한 2~3%대 하락을 보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도 또 개인 수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최근에 1조 4천억 원에서 6천억 대까지 매수량을 줄였다가 또다시 이틀 동안 2천억, 이틀 동안 코스닥은 2,200억 정도를 추가했고 코스피의 경우는 3,600억 정도를 추가했어요. 즉 이틀 동안의 개인들이 또다시 많이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인 7월 4일을 놓고 다시 보면요, 1조 4천억 원에서 6천억 대까지 줄였다가 다시 8천억 4백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즉 상승 방향으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꺾어주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중에서 내일 중국 추가 관세 부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일 되면은 그게 또 재료 소멸, 즉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주말이기도 하니까 내일 오후에서 월요일 되면은 또 그게 재료 소멸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재료 소멸, 그러니까 중국 추가 관세가 어떤 그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재료 소멸로 빠르게 인식이 된다면 내일은 전약 구강장이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지금 개인들이 이틀 동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하락 파동을 더 한번 주고 다시 올리면서 개인 매도를 이끈다면 한 월요일 정도까지도 아니면 화요일, 하여튼 2~3일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곱게 편하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미국장도 보면은 계속 내려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세가 계속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 61선, 얘네들 61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죠. 61선 안착하려고 올라가는 사이에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어야만 그 다음 파동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꾸만 불량스러운 물량들은 나가버리고 내가 못 견디고 그냥 고통스러우면 그냥 나가버리는 물량들 그냥 제끼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같이 붙어서 그 사람들까지 수익을 줄 수는 없어요. 취약한 사람들까지 같이 수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도 힘든 날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처럼 중소형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그냥 나가든지 포기하든지 뭐 그렇게 버티든지 포기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세력주가 매력이 있어서 사실 세력주를 하는 거잖아요. 세력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주를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제가 예시를 들고 있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를 가장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출발 전에 고통을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행보장에서 매집을 했다면 고통을 주고
그거를 덮어내고 못 견디게 만드는 사람까지 그냥 이겨내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출발시키는 겁니다. 또는 3번 정밀전자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죠. 3번 정밀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하한가 파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개인들이 자기 계좌에 맘 편히 보유할 수 없게 만들고 하한가급 보낸 다음에 날려버린다. 점상으로. 본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이도 짧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존에 뭐 셀루메드를 보더라도 작년 뭐 올해 초 셀루메드를 보더라도 행보장에서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중간중간 굉장히 편안한 파동을 주지 않아요. 거칠게 움직이다가 결국 본파동을 날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목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MPK를 예시를 들어봐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받다가 많이 밀렸다가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급반등이 나와서 며칠 만에 그냥 80, 90%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력주가 이 매력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우량주를 그냥 묵직하게 묻어두고 매매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시장성 종목 시장 내리면 그냥 5% 내려가고 올라가면 5% 올라가고 이런 종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매집해서 그냥 한 방에 날릴 때 30%, 60%, 90%, 100%를 그냥 한 방에 치고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합니다. 그게 물론 다 그렇게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반대의 급부로 하락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주포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개인들하고 가기 싫어하는 성향을 강하게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걸 버티는 개인들한테 큰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 큰 수익의 느낌 때문에 이 세력주의 매력에 못 벗어나서 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STQV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밀었다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에 특히 뭐 1,000억 미만 500억짜리 중에서 주주 구성이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 낮고 어떤 특정 매집 세력이 강하게 진입해 있고 유통 물량이 적고 그쵸? 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재료들이 노출이 안 된 경우를 잘 주목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하더라도 반대급부로 고통을 주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나눠서 비중 실어 보다 보면 그 중에서 묵직하게 반등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윗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건들진 않았지만 나노스의 경우 시총 자기가 가진 모든 주식을 대부분 광림과 쌍방울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만이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그 2% 중에서 1% 이상을 누군가는 꽉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진 총 주식수 5억 주, 약 4억 9천만 주 중에서 하루 거래량이 30만 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주수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하루 거래량은 채 100만 주가 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흔드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4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때 점상으로 올리고 엄청나게 급등시키고 내릴 때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갑자기 상한가도 보내고 뭐 하한가도 보내고 밑꼬리도 미친듯이 달고 이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랑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비교해 보세요. 결국 가는 만큼 가버립니다. 제가 이거 신고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같이 광림도 따라올 거고 물론 서로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 돈이 그 돈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빠질 때 걔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얘가 길게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절대 팔 이유가 없어요. 이때 관점으로 돌아가서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길이가 이 과정이 결코 짧았는지 거의 5개월, 6개월 파동입니다. 6개월 파동. 그러니까 이 폭발할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주들을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주들이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먹는 또 희열이도 굉장합니다. 그것들을 많이 해봤고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조금 그 고통을 좀 겪는 날 같아요. 제가 봐도 오늘은 하락 종목을 쭉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 종목을 쭉 살펴보면요. 중소형주가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룽투코리아 이런 것도 하락으로 밀리는데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대형주들은 없어요. 그냥 보합 정도 이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 중소형주가 오늘 하락 종목의 상위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대거 이런 오늘의 트렌드 같은 날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날 지나가야 어떤 폭발적인 날도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중소형주들이 활개를 치는 또 시즌도 있었어요. 그 7월 달에 대폭락했다가 그 다음 돌아올릴 때 처음에는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난리를 쳤던 날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그냥 잠잠하던 게 15% 20%씩 막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뭐 10종목이라도 20종목이라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모두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전체적인 종목이 그런 종목이 흐름이 많은 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2, 30종목이 그런 종목이 나왔다면 어떤 날은 한 7, 80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그 영향을 겪게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하루하루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의 흐름. 그 흐름을 좀 이겨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10시 40분 정도에 이제 특사단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일정들을 확인했고 앞으로 일정들을 확인해서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 가스관 쪽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때 실망 매물도 있었고 뭐 투매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섹터가 순환하면서 결국 또 올라갑니다. 오늘 이건산업 상한가와 재룡전기가 급등으로 마감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계속 순환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정이 아직 확실하게 끝나기 전까지. 사실 이거는 일정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계속 진행이 될 때까지 아마 지금 정부는 계속 그걸 노력할 겁니다. 그 평화의 틀을 깨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이 없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장은.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재선 기간 10월, 11월까지는 일단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고 조금 강했던 그리고 매집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던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건산업이 만약에 어제를 비교해보세요. 어제였다면은 사실 이거 오늘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 대북주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했던 종목들은 그날 자기의 날이 있어요. 오늘 그냥 뻗어 올리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건설 토목, 아직 키 맞추기 되지 않은 건설 토목에서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현대건설 후 지금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이야. 이건 거의 1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물론 우선주긴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는 묵직한 대기업을 가지고 대기업의 우선주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을 때 또 엄청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거의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간 거지? 거의 60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잠잠한 구간입니다. 이거 끼 있는 종목 무시하지 못합니다. 거래는 비록 적지만 거래 대금도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면 22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건설 토목에서 아직도 주목받아야만 마땅하지만 그 기존에 엄청나게 주목받았지만 아직까지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은 종목들, 이화공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화공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출발하지 못한 것들, 뭐 남아토건, 남강토건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약한 것들 빼고. 근데 남아토건, 남강토건은 그리 상승한 시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현대건설 5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화공영.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서희건설 다 대기 중인 상태인 겁니다. 또한 아스팔트 시멘트가 또 있어요. 아직 최근에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은 거, 최근에 뭐 가스관, 화성배부 뛰어가듯, 뭐 푸른기술, 철도 쪽 올라가듯, 뭐 그렇게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은 종목들 뭐 있죠? 아스팔트 쪽에 자, 한일현대시멘트, 시멘트 아스팔트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추가 파동이 약해요. 물론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성신양회, 그쵸? 쌍용양회, NP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얘는 점상으로 날려버렸던 종목이에요. 그 끼를 아직 추가적으로 발산할 수 있을 만합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에요 아직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좀 높은 위치에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더 메리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한국석유,
이런 것들도 아직 키 발산은 안 했어요. 아직 키 맞추기 안 된 겁니다. 또 다른 섹터로 가볼까요? 오늘은 조림 쪽이 올라갔으니까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스관이었죠. 가스관 쪽, 철강 가스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료 비료 대유 올라가면서 대유 경농 조비 올라갔었죠. 사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거 파주 땅, DMZ, 평화공원 이쪽 어떤 거요? 개성공단, 뭐 재룡전기 좋은 사람들은 아직 좀 약했고 선도전기 뭐 이런 것들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조림 쪽 오늘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한솔홈데코, 선창산업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지들은 더 미리 올라가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토목, 아스팔트, 시멘트 쪽 말고 또 아직 부각받지 않은 거 뭐 있어요? 광물 자원 쪽 있잖아요. 광물 자원. 현대상사 아직 키 맞추기 안 됐죠. 티플렉스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 티플렉스도 아직 키 맞추기 안 됐습니다. 포스코 엠텍, 그쵸? 헤인 다 아직 갈 수 있는 충분한 파워들을 갖춘 종목들이에요. 대북주로 엮였던 거는 정말 많습니다. 백수십 개, 뭐 많게는 어떻게든 찾아보면 200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날 한번 하락했던 날, 이날 5월 25일에 하락했던 종목은 다 대북주, 거의 다 대북주예요. 대북주로 조금이라도 물량이 들어왔던 종목, 기대감에. 그런 것들 중에 좀 강했던 종목. 예를 들어 다음날 이 5월 25일 다음날 28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50종목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물류 쪽이 있었죠. 물류 쪽은 지금 좀 약해요. 동방, 3일, SGNG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쪽도 있죠. 원전, 우리기술, 그 다음에 오르비텍 이런 것도 아직 키 맞추기 안 됐습니다. 또 주파수 쪽도 있나요? 주파수 FR텍, 이루원. 주파수 쪽도 아직, 이루원은 뭐 별도의 유증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하지만 상승 파동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상한가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별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산 쪽도 있나요? 동원수산 또 굉장히 강한 파동을 보였다가 지금 또 쉬다가 조금 물량이 들어온 구간이네요. 즉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계속 기대감이 있는 대북주들은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계속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돌아가면서 일정 끝까지. 퍼스텍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멀었네요. 그 파주 개성공단 DMZ 이쪽으로, 평화공원 이쪽으로 된 종목들은 아직 출발 안 한 게 좀 많아요.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아직 키 맞추기 확실히 안 된 겁니다. 안 한 티 안 된 겁니다. 퍼스텍 괜찮네요. 그 다음에 뭐 안 된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유해발굴은 좀 약할 거예요. DR텍, DN. 이거는 원래 원체 조금 그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패스를 하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순환 장세를 기억을 하시고 너무 높은 곳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화성밸브 오늘 급락 파동 맞았잖아요. 물론 이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키 맞추기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여기까지 못 간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그걸 순환하는데 모든 종목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이 뭐 무한대도 아니고 한두 종목을 고르는 거겠죠. 뭐 많게는 세 종목 정도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대감이 있을 만한 종목을 미리 진입해서 그거 기다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언제 당장 오늘 샀는데 오늘 안 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죠. 내일 안 갈 수도 있죠. 내일 모레 안 갈 수도 있죠. 일주일 뒤에 안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대감을 갖고 바닥권에 있는 걸 차라리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야 되겠고, 그게 순차적으로 내 차례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장인 기준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게 가능하신 분들 제외. 그래야 역으로 꼬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대북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세력주들이 굉장히 오늘 거칠게 좀 힘들게 굴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시즌이 있고 뭐 하루짜리가 아니라 뭐 그런 시즌이 있어요. 1, 2주 정도 그런 파동을 겪기도 합니다. 중소형 세력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간이 있어요.
어떤 그런 때를 약간 슬럼프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종목 세력들이 오늘 아예 단체로 뭐 대체적으로 물량을 빼는 날에 걸리면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그날 뭐 단기 매매 정도 할 게 없습니다. 그날 따라가는 매매.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분석이 된 종목들은 세력 물량이 분석된 거죠. 그게 걔네들이 주인이 빠지지 않았으면 사실 다시 치료하러 오는 것은 많이 경험을 시켜드렸고 또 많이 또 이제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다려 보시고요. 결국 지나가서 결국 실패하는 종목은 정말 더 큰 수익을 본 것들이 커버를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30% 결국에는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어떻게 하다 보면 세력 물량이 갑자기 거기서 빠져버리네. 아, 마이너스 30%지만 진짜 이거는 고통스럽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나머지 폭발해서 50% 100% 먹는 종목이 생긴다면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계좌 건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 대박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사실 그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세력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모아서 폭발시키는 폭발했을 때 위에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세력주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저는 일단 과거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날렸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매매를 많이 했었고 그 패턴을 알고 있고 최근에는 뭐 30%로 바뀌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그 파동이 좀 더 거칠어진 거고 그 파동을 점점 새로 경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은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매매에 대한 매력을 잊지 않고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량주 아무리 길게 보유해봐야 돈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못해요. 못 버텨요. 오히려 그걸 더 못 기다려요. 그 추세 1년 2년간의 파동을 못 기다립니다. 왜?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전자 5주를 가지고 1년을 못 기다려요.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식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예전에 200만원인 시절에 5주 사서 1000만원을 가지고 몰빵해서 1년을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형주 매매를 하지 않고 대신에 중소형주 매매를 선택한 이상 그 중소형주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고 사실 고통 속에 어떤 결과를 많이 겪어요. 보게 되면 그 파동을 이미 뭐 같이 하시게 됐다면은 일단 그거에 대한 파동을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조금 어려운 날은 맞습니다. 하지만 별개로 튼튼해지고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것도 그게 오늘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살펴보면은 튼튼해지는 과정에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뒤를 살펴보세요. 그 과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지 않았던 그 뒤까지 한참 전까지도 살펴보세요. 와, 이거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간도 살펴보시고 기간 길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고요. 아마 내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일도 만만치 않을 거고 빨리 풀리면 내일 오후장에서 풀릴 수 있을 거고 또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월요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뭐 길면은 다음 주 초까지도 만만치 않은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60일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정 파동을 거쳐 지나가야만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안정화될 때는 이런 과정 거치면서 순환매매 장세가 돌아올 거고요. 대북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대북주 이외의 종목들도 순환 장세가 적극적으로 펼쳐질 거예요. 소소차가 간다든지 다시 전기차 자율주행이 또 한번 움직인다든지 다양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은 지금 갑자기 가상화폐 모건스탠리나 어디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 강하게 쏟아 부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종목들이 조금 관련주들은 하락했는데 그 비트코인의 하락폭에 비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좀 시세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 주인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나 주포들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거나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도 나중에 다시 순환매매하면서 어떤 가상화폐 섹터를 또 한번 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비트코인 시세와 좀 연관이 있으니까 차분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